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30회 대산문학상 시상식 및 대산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강동호라고 합니다. 네, 대산문학상 시상식을 정말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처럼 많은 하객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어서 더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수상자들에게 직접 축하를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에 이 매서운 한파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수상자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축하의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자리가 더욱 특별한 건 대산문화재단의 창립 30주년 또한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재단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벌써 16년 전 일인데 그때 대산 대학문학상을 통해서 재단과 처음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재단과 특별한 문학적 관계를 맺고 계신 선배 문인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막 재단과 인연을 시작하는 후배 문인들도 함께 자리에 주고 계신데요. 시상식 이후에 이어질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재단과 그동안 함께 썼던 시간을 한번 회상해보는 그런 각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상식 첫 번째 순서는 먼저 제30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이 선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분들의 명단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시상식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영상 아래에 그 온라인 링크로 이제 브로셔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상작 선정 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문학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창작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제정하여 시, 소설, 희곡, 평론, 번역 등 총 5개 부분의 수상작을 선정, 시상하는 종합문학상입니다. 대산문학상은 연공 혹은 문단의 서열 등을 고려치 않는 순수 작품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단행본으로 발표된 작품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부문별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산문학상의 전 부문 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시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희곡과 평론 부분은 경연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론 부분을 시상합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번역 부분은 올해 불어권 번역서를 시상합니다. 심사는 시, 소설 부문은 예심과 본심을, 그리고 평론 번역 부문은 단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 소설 부분의 예심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여간 진행되었고 전 부분에 걸쳐 진행된 본심은 예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3회의 심사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간 격이 없는 토론과 투표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 말 4개 부분의 수상작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수상작은 소정의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늘 시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독해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심사는 특히 풍성해진 한국 문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평론 부분 심사를 진행해 주신 윤지관 선생님께 심사 총평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대산문학상 심사 보고를 맡은 윤지관입니다. 저는 그 평론 부분에서 다른 4분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를 했습니다만 시, 소설, 평론, 번역 등 올해 대산문학상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시, 소설은 1년간이고 평론은 2년, 번역은 4년간 출간된 해당 분야 작품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소설 부문 예심을 시작으로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본심을 진행한 결과
각 분야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분에는 나희덕의 가능주의자, 소설 부문에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평론 부문에는 한기욱의 문학의 열린 길, 번역 부문에는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한국화 사미 랑제 라엘의 상트 동글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작품성을 기준으로 당선작을 선정해온 대산문학상의 설립 취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후보작들을 면밀히 읽고 그 문학적 의미를 두고 몇 차례의 토의를 거친 후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산문학상이 우리 문학의 현재성을 반영하고 또 수립해 나가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으로 심사에 임했고, 수고하신 다른 심사위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30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보면서 저는 문학이 시대의 아픔을 정언하고 또 이겨내고자 하는 실천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부분에서는 지난 1년간의 탁월한 성과로 나희덕의 가능주의자, 송재학의 아침이 부탁했다 결혼식을, 신용목의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 신철규의 심장보다 높이, 이수명의 도시가스 등 5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언어 너머 존재하는 초월적 심령과 세상에서 지워져가는 타자들을 한 몸으로 호명한 가능주의자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팬데믹 사태나 국내 정치의 퇴행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속수무책 무너져가는 소외의 삶을 극진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공동체 안으로 사력을 다해 편입시키는 나희덕 시인의 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설 부문에서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강화길의 대불호텔의 유령,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박상영의 1차원이 되고 싶어, 손홍규의 예언자와 보낸 마지막 하루, 윤고은의 도서관 런웨이, 이서수의 Help Me Sister, 정찬의 발 없는 새,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지난 1년의 대표작이라고 해야 할 이 8편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강주와 제주 사상을 잊고 뒤섞으며 지금 이곳의 삶에 내재하는 그 선열의 시간을 온몸으로 애도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을 시간의 망각에 대항하는 문학적 분투의 각별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경연으로 시행되는 평론 부분에서는 지난 2년간 간행된 비평 저작들 가운데 최종심의 대상으로 성민엽의 문학의 숲으로, 오형엽의 알레고리와 숭고, 한기욱의 문학의 열린 길, 황종년의 명작 이후의 명작을 선정했습니다. 이 4편의 뛰어난 성과들 가운데 현실과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리얼리즘의 실천적 사유를 바탕으로 문학의 길을 탐문한 문학의 열린 길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자가 동시대의 문학 현장에 천착하는 동시에 탄력적 대화성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번역 부문은 올해는 지난 4년간 번역 출간된 프랑스어 작품들을 심사 대상으로 했고, 번역의 질은 물론이고 좋은 우리 문학을 타언어권에 소개하려는 대산문학상의 취지에 맞춰 원작의 문학적 가치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허수경 시선집,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 편혜영의 서쪽 숲에 갔다와 선의 법칙, 공지영의 도가니 등 5편이 최종심에 올랐고, 이 가운데 사회적 폭력과 시스템의 비정함을 시적인 문체로 풀어낸 원작 소설의 문학성과 프랑스 현지에서의 높은 평가를 고려하여 백의 그림자를 번역한 한국화 사미 랑제 라엘의 상트 동글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제30회 대산문학상 수상자 여러분들께 심사위원진을 대표하여 축하드리고,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한국문학의 뜻깊은 성과를 더해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총평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산문학상을 제정하고 주관하는 대산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30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수상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행사는 지금 생중계로도 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신 5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년 만에 이렇게 하객을 모시고 행사를 갖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대산문화재단이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술문화의 정수로서 늘 우리 곁을 지켜온 한국문학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독자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대산재단이 함께 해왔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30년간 재단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해온 대산문학상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문학상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재단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문인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재단은 대산문학상이 향후 세계적인 문학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한국 문학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형식의 경계를 허물며 양쪽으로도 풍성해진 시도들을 올해 한국문학 작품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낸 이런 작품들 중에서 5개 전 부문에 걸쳐서 제30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너머를 사유하는 결연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나희덕 시인님, 시간의 망각에 대응하는 문학적 분투를 보여주신 한강 작가님, 문학에 대한 치열한 비평적 대화를 끈질기게 추구하신 한기욱 평론가님, 창조적인 번역으로 가독성을 한껏 제고시킨 한국화 3위 랑제라에르 선생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작들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문학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작가분들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산재단은 이 작품들이 지닌 가치를 향후 번역, 출판 지원을 통해서 세계에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교보생명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되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안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해 왔으며 밖으로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30살 성년이 된 재단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에 재단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해 봤는데요. 즉 재단이 문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며 성숙한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점점 세분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공통으로 지켜나가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학은 인류가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예술 문화이죠. 그 가치에 공감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삶을, 또 사회로서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산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깊이 있게 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장차 우리 모두가 세계 일원으로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통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며 공통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재단이 있기까지 우리 문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애정어린 격려가 큰 힘이 되었듯이 이제 대산재단이 수립한 비전 2027, 즉 가장 소중한 문학적 경험을 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기 위해서 향후 재단이 걸어갈 여정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채찍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수상자 5분께 재차 축하를 드리며 수상작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사장님을 단상에 모신 상태에서 제30회 대산문학상의 부문별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시, 소설, 평론, 번역의 순으로 신창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대산문학상 상패가 수여됩니다. 상패는 조각가 양화선 선생님이 도안한 산수기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시 부분입니다. 수상작은 가능주의자, 수상작가는 나이덕 시인입니다. 나이덕 시인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가능주의자 나희덕. 위 시집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축하드립니다. 신창재 이사장님과 나이덕 시인께서는 상패 앞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작 가능주의자는 빛과 어둠에 대해 현실 너머를 사유하는 결연한 목소리로 나이덕식 사랑법을 들려주는 시집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나이덕 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소설 부분입니다. 수상작은 작별하지 않는다. 수상작가는 한강소설가입니다. 한강소설가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위 소설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상패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와 제주 4.3을 잊고 뒤섞으며 지금 이곳의 삶에 내재하는 그 선열의 시간을 온몸으로 애도하고 작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평론 부문입니다. 수상작은 문학의 열린 길, 수상 작가는 한기욱 평론가입니다. 한기욱 평론가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문학의 열린 길, 한기욱. 미 평론은 개성적 시선으로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작 문학의 열린 길은 동시대 문학 공간과 문제적 문학에 대한 치열한 비평적 대화를 끈질기게 추구하였다는 평을 받으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번역 부분입니다. 수상자는 보력 생옴브레 백의 그림자, 수상자는 한국화 사미 랑제라에르 번역가입니다. 두 분이 수상자 두 분께서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지금 대리인인 동생께서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문학상 수상작 백의 그림자, 한국화 사미 랑제라에르. 위 번역서는 이 시대의 문학 정신과 세계인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신창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력 생옴브레는 작가 특유의 울림과 정서가 외국 독자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면서 문학상을 살린 번역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부문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작 리뷰는 오늘 나눠드린 개간지 대산문화 2022년 겨울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한 시, 소설 부분의 작품들은 내년에 번역가 공모를 거쳐 주요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수상 작가분들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상 순서와 마찬가지로 시, 소설, 평론 그리고 번역 순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문 나이덕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문학상 수상 소식에 기쁘면서도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비규환인데 그 고통에 대해서 쓴 시집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스스로의 시를 배반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집 가능주의자에 썼던 제사처럼 이 자욱하고 흥건한 시대를 시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를 질문하며 몇 해를 보냈습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재난의 나날 속에서 폭력과 죽음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시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은 시가 현실을 증언하고 애도하는 간절한 목소리라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살아갈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보며 안타깝고 다급한 심정이 들 때마다 그 곁으로 다가가 함께 있는 일이 시인의 역할이라 여겨졌습니다. 각기 다른 음색과 리듬을 지녔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삼키거나 지우지 않는 다성적인 텍스트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에 비해
제 시가 지닌 품과 폭은 좁고 단조롭지만 저항과 다정함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 목소리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 가방에는 아직 목소리를 얻지 못한 채 활자에 갇혀있는 문장들이 한 무더기 들어있습니다. 낡아가는 종이 위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는 그 문장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견디며 열심히 쓰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로서, 한 포기의 풀로서, 한 개의 돌멩이로서, 한 조각의 유리로서 말하는 법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고통받고 사라져가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소리들의 물질성 속에서 부르고 응답하며 그 메아리를 받아 적겠습니다. 부족한 시집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문학인들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주신 대산문화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으로는 소설 부분 한강 소설가의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밤 이상하게도 작별하지 않는다를 써갔던 장소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 여름에 꾸었던 꿈을 적어둔 첫 2페이지에서 출발해 5편의 소설들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펼쳐 써보다 접곤 했으니 그 시도들의 기간까지 합하면 완성까지 꼭 7년이 걸린 셈입니다. 개인적인 변동이 컸던 시기였고 여러 차례 이사를 했고 낯선 도시들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방들, 책상들, 시간과 경험들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고 때로 부서지기도 했는데 이 소설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은 포기한 적도 있지만 겨우 자신을 지켜낸 듯합니다. 어쩌면 이 소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진짜 주인공인 강정심의 마음, 작별할 수 없는 마음, 작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앞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격려를 건네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7년 동안 온기를 나눠준 분들께 이 소설을 완성하고 출간하기까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리적으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때에도 글쓰기는 벼랑 앞 허공에 불가능한 다리를 놓아 저의 몸을 한 발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대산문화재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멀리에서 올라오신 저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최대한 많이 배우라고도 얘기하셨고요. 제가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평론 부분 한기욱 평론가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나이덕 한강 두 분 선생님께 애독자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동호 형도 반갑고요. 예, 윤지관 형 심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어색하고 상을 처음 큰 상을 생전 처음 받아본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는 같이 문화하는 동시대인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색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문학 전공이었고 20대부터 40 초반까지는 미국 문학을 전공하다가 40 초반에 한국 문학 평론으로 평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 글이 많이 부족할 텐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제 글에 그나마 있는 미덕을 알아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뜻밖의 전화를 받고 저는 문학이 좋아서 한 길을 간 것뿐인데 큰 상까지 준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는 이제 내 글의 그 문장 하나, 생각 한 자락도 다 내 소유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고 같이 묻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분투하신 작가, 시인, 평론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 문학의 최전선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작업을 같이 했던 개간 창작가 비평의 선후배, 동료, 그리고 강일우 대표이사, 그 막강 실력의 편집자들, 그분들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알뜰하게 편집해 주신 이진혁 팀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낙천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각별한데요. 지금 여태까지 문학의 길을 일러주신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글의 첫 번째 독자이자 정말 과단성이 큰 편집자이기도 한 아내에게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평론서로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 한 가지는 고래 문양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뿌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결 모양 위에 세 마리 어린 항류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넣었는데 이게 제가 직접 그린 거고 충동적으로 책 막판에 그려 넣었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런데 이제 제가 험한 멜빌 전공이다 보니까 모비딕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이 고래들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때까지 문학의 길을 가게 만든 원동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평론집을 쓸 당시에는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에서 촛불혁명,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격동 변혁기였습니다. 지금도 물론이죠. 지금은 기후위기까지 점점 가시화돼서 앞으로는 더 격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론을 갖다 본격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고래를 꼭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피크도의 선원들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와 재난의 나락으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체제와 결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향고래처럼 살아있는 존재를 문학의 주체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생태를 파괴하는 이 체제의 속성과 결별하는 길을 찾는 길이죠. 그래서 이 상을 저는 그 길로 계속 매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문학평론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 뜻깊은 상으로 한국문학에 30년 동안 기여한 대전문화재단에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평론과 번역 부문을 중시 여긴 것을 다른 여러 여타상과 다른 특색, 특이점 그리고 뜻깊은 점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 부분 수상자 한국화님과 사미 랑제라르님의 소감을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께서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셔서 영상으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두 번역가이면서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한국화 선생님께서는 불어로 된 소설집을 발간하셨고 이 책이 현재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사미 랑제라이르 선생님 역시 불어로 소설을 집필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런 작가로서의 역량이 번역물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상 소감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럼 두 분의 소감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미 랑제라르 한국화입니다. 제30회 대산문학상 번역상 수상 소식을 한창 이삿짐을 싸고 있을 때 들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들은 소식이라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석사과정 중 시작한 번역이 2020년에 최종 교정을 마치고 출간이 되었으니 꽤 긴 시간 동안 이 책과 함께한 셈입니다. 그동안 저와 공역자인 사미 랑제라이르는 파리 8대학의 문예창작 석사과정을 마쳤고 작가로서 첫 책을 출간했으며 번역가로서 몇 권의 책을 번역했고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배그 그림자는 그 시간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동반한 셈입니다. 배그 그림자와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프랑스로 날아온 유학생에 필요한 것만 들어있어야 했던 짐가방에 이 책이 들어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이 책이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프랑스어가 모어가 아닌 제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번역을 할 수 있게 만든 황정은 작가의 꿋꿋함, 그림자가 일어나는 쉽지 않은 세상에서도 등장인물인 무제와 안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다정함,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외국어 실력에 대한 부족함보다도 그동안 게으르게 모어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명확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장들도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르륵 지나갔던 것이지요. 모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일은 그 문장들을 덜 게으르게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상 자주 생략된 주어, 상황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다소 모호할 수도 있는 표현, 쓰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준 공역자에게 공을 돌립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었습니다. 원작의 현실성과 환상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옮길지를 많은 시간을 들여 의논했습니다. 두 명이 하나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번역이란 그리고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대산문화재단과 심사위원분들, 이 책을 출간에 열의를 보여준 프랑스의 베르디에 출판사 관계자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던 문학의 세계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영상으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시간인데도 여전히 굉장히 좀 낯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이 이 전체 자리가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 자리를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과 그리고 수상하신 5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문화재단에서 준비한 3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말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거울이에요. 이러한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사회도 인간도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언제나 인간의 내면으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생생하게 인간의 내면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문학이라서, 또 문학이 다루는 질문들은 영원히 새로운 것이라서. 문학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은 분노는 시인을 낳는다는 말을 존중합니다. 문학계는 격동하는 세계에 대해 보다 위대한 문학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학은 영원히 인간과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알려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방을 만드는 그 느낌을 좀 느껴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롯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 작가들은 그 경험을 문학 작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학은 곧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우리는 문학을 통해 나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고 발견합니다. 이러한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산 신용호 선생은 우리 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1992년 대산문화재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대산문화재단은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곁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저는 대산문화재단이 생기고 많은 혜택을 입었죠. 대산문화재단의 큰 수혜자의 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학교에서만 산 사람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산문화재단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에게는 특히 광화문 글판 선정위원이 되어서 4년 동안 계절마다 재단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안을 선정하고, 선정한 문구가 글판에 걸려있는 걸 보고 이랬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지금 30주년이 되시니까 저도 이제 등단 30주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성장해온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단 활동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게 되고 보니까 책 바깥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대산 대학문학상을 받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세계에 초대받은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산 창작 기금을 받게 됨으로써 응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대산문화재단은 대산문학상을 운영하며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 창작기금과 대산 대학문학상을 통해 신진 문인들과 문학 청년들이 문학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뭐 한 30년 전으로 되돌리면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한다 한들 번역이 제대로 되겠는가, 뭐 읽겠는가 그런 암담한 밖에 없었는데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어떤 전망 때문에 대산문화재단도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안 했으면 한국 문학은 뭐가 있어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경이롭고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문학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재단은 그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한국 문학 세계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독자들이 우수한 한국의 문학을 만나고 한국의 독자들이 세계 문학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번역 및 해외 출판 지원 사업은 한국 문학을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였습니다. 대산 청소년 문학상 심사를 했던 그 경험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긴 해요. 10대 시절에 그 딱 문학의 매혹을 느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또 약간의 서로 간의 경쟁과 근데 또 나누는 어떤 동료의식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받은 자극이 좀 컸었고 2박 3일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눴던 이야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의 문학적 경험은 인문적 소양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청소년 육성 및 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문학을 만나 자신의 안과 밖을 성찰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을 세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잉카라던가 루클레지오, 그 다음에 일본의 오에 겐사부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직접 듣고 또 옆에 앉아서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의 시야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들어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작가 본인한테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독자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문학 중심의 인문학 콘텐츠를 독자들이 더욱 즐겁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교보 인문학 석강, 문학 그림전, 교보 인문기행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국제문학포럼, 동아시아 문학포럼 등 여러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한국 문학이 보다 큰 틀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단하면서부터 곁에 계속 있는 느낌이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계셔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40주년 때도 메시지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갖다가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섬세하게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대산문화재단은 황금 위에 막힌 다이아몬드 같다고 할 수 있죠.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통해 세계인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대산문화재단의 사명은 우리의 문학적 활동들을 통해 그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문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바뀌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30년, 230년을 넘어 영원히 지속적으로 훌륭한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산문화재단 30년 한 세대의 노력과 관심 경주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대산문화재단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문화재단 30주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대산문화재단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30년도 계속 그렇게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문학적 경험을 전하는 문화재단.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새 비전의 첫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과 동행했던 30년의 그 시간 덕분에 한국문학이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작가들이 해주셨던 문학의 가치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문화재단 역시 앞으로도 새로운 핵심 비전을 수립하고 우리 문학과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대산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은영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축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시를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 선생님들 또 소설 쓰시는 미평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작품을 읽으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수상자보다 더 떨립니다. 네, 그렇지만 예, 깊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동무여 이건 책이 아닐세. 이걸 건드리는 이는 사람을 건드리는 걸세. 지금은 밤인가? 우리 여기 홀로인가? 전쟁은 큰 산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 죽음은 큰 산이 우리 얼굴 위로 쏟아지는 이야기. 그럴 때면 우리 여기 모여 큰 산처럼 세상이 솟아나는 이야기. 시지프스처럼 올라가는 저 사람. 바위 같은 책이 또 굴러떨어진다. 바닥보다 더 깊은 파란 손바닥을 향해. 매일매일 올라간다. 나는 너와 사랑은 슬픔과 종이는 부러진 펜들과 고통은 희망의 살점을 씹으며 밤낮 없이 휴식도 없이 올라간다. 글자의 별들 검은 골짜기로 쏟아지듯 가난과 슬픔의 필체로 처음 그렸던 그 산. 거기서 손에 덮인 두꺼비집 갔던 아이가 큰 산이 되는 이야기. 거기서 빈 털털이 습작생이 언어의 마술사로 변신하는 이야기. 거기서 아이였던 보통 어른들이 지혜의 강물로 흘러가는 이야기. 가장 정직한 자들과 가장 저열한 자들을 모두 적시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가 여기가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30년 동안 해보았지. 우리 여기 모여. 그런 이야기를 다시 30년 또 30년 자꾸자꾸 해보겠지. 우리 여기 모여.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끝을 넘어. 죽음과 하늘을 찌르는 큰 산처럼. 공허와 환멸이 달아나는 큰 산처럼. 문학이 있었다, 내 곁에. 문학이 있다, 눈앞에. 문학이 있을 것이다, 책들이 모이는 동안. 한 줄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건드리며 한 장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펼치며 모두 함께 모두 홀로 큰 산이 될 것이다. 진실의 모국어로 한 권의 여기 또 저기. 네, 진영 선생님 축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축시를 들으니 이제 문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각별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문학 곁에서 30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던 대산문화재단의 그 큰 산과 같은 이미지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산문화재단은 한국 작가, 독자분들이 해외 유명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외 작가들 역시 재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소설가이신 르클레지오 선생님께서 재단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특별히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르클레지오 선생님의 축하 인사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니스에서 대산문화재단의 30주년을 맞아 축하와 존경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001년 저는 대산문화재단의 초대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인연을 맺어 작가들을 만나 뵙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한국 문화에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국제문학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저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초대받은 작가들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 나이지리아 작가이자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인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방문했던 교보문고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참 아름다운 문화 공간이자 독서 공간입니다. 저도 교보문고를 매우 좋아해서 자주 가곤 했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의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대산문학상 시상식 및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부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